봉우리는 높고 계곡은 깊습니다. 해발 1200여 미터의 일월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경북 영양. 영양은 학자와 문인을 많이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기도 한데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숲을 거닐며 시 한 구절이 주는 울림을 누려봅니다. 영양 자작나무 숲은 때묻지 않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고요하고 차분한 공기가 머리와 가슴을 맑게 정화시킵니다. 영양은 대대로 유학자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문인들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는 곳인데요. 시인이자 학자인 조지훈 선생이 이곳 주실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실마을은 유서 깊은 전통마을이지만 동시에 실학자들과의 교류와 개화로 일찍이 신학문에 눈뜬 진취적인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지훈 선생의 생가인 호은 종택이 마을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음자형 평면과 팔짝지붕을 갖춘 이 가옥은 영남 북부 지방의 전형적인 양반가의 풍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지훈 선생뿐만 아니라 구한말 의병장이었던 조승기 선생 등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분들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주실마을은 1630년경까지는 주시들이 살았으나 김효사로 조광조 선생이 사약을 받자 서울에 살던 한양 조시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과정에 호은공 조전 선생이 주실마을에 정착한 후 한양 조시 집성촌이 되었습니다.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 학자인 조지훈 선생. 그가 남긴 시 20여 편이 지훈 시공원에 세워져 있는데요. 19절마다 선생의 올곧은 마음과 지조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바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비인대의 황초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았을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시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두고 복사꽃 고운 밤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지훈 선생님의 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체질화된 동양적 사상과 서구적 자의식 그리고 탄미주의적 세계관을 접목시켜 민족 문화에 대한 애착과 민속학 감성에서 나온 작품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전통적 서정시로 시작을 하였지만 일제강점기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참여시인 쪽으로도 많이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역사 앞에서라든지 다본에서 같은 작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조지훈 선생의 삶과 그의 작품 세계는 지훈 문학관에서 자세히 엿볼 수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목조 기와로 지어진 문학관. 문학관 내부에는 조지훈 선생이 소년 시절에 즐겨 읽었던 책을 비롯해 그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시대를 고민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조지훈 선생의 전생애가 한 편의 전기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낸 청록집은 자연을 다루는 서정 씨의 절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변절을 일삼았던 정치인과 지도자들을 냉철한 지성으로 비판했는데요. 지조란 것은 순이란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요, 냉철한 확집이기도 하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 없다. 청록파 시인으로서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학자로서도 많은 학문을 남기셨습니다. 지조론을 통하여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분명히 판별할 줄 아는 지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원형으로서 모든 이에게 선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이 뿌리를 내린 이곳은 시인의 숲으로 불려지는 곳인데요. 조지훈 선생의 시 빛을 찾아가는 길이 이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형인 조동진 시인의 국화 시비가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담 밑에 쓸쓸히 핀 누른 국화야. 네, 그 고독의 자태가 아프다.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애국시인 일도 오희병도 영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영양 감천마을에서 태어난 항일 시인 오일도. 감천마을은 나간 오씨 가문이 400여 년 동안 살아온 집성촌이기도 한데요.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오일도 생가는 웅장함과 예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일도 선생은 14살까지 이곳에서 한문 공부를 했고 대학 시절부터 시를 썼는데요. 1925년 한가람 백사장에서라는 시로 등단했습니다. 오일도 선생의 시에는 민족의 얼과 정과 한이 스며 있는데요. 그의 시 눈이여 어서 나려다오는 민족의 얼이 침탈당한 현실에 절규하면서도 결국 태양은 다시 빛날 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일도 시문화공원에서 그가 남긴 작품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어둡고 그늘지고 암울했던 시대를 겪으면서도 그는 고매한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925년에 한가람 백사장야서라는 시를 발표하여 등단을 했고요. 193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 전문지인 시원을 창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던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개척자죠. 한국 현대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오일도 선생은 조지웅과 같은 영양 지역의 후배 문인들에게 큰 모범이 됐는데요. 일제 강점기 말 대다수의 문인들이 회유 또는 억압으로 변절할 때 끝까지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오일도 시공원에는 시대의 절망과 상실을 표현한 시와 함께 그가 느낀 고독과 비애의 감정이 새겨져 있는 시비들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생명의 숲을 품은 영양, 깊은 물과 절벽이 측백나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히 드문 측백나무 자생지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건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지금껏 귀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변천이라고 불리는 강인데요. 반변천 저 석벽난간에 이렇게 측백나무가 자생합니다. 그래서 누가 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렇게 몇백 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라오고 있기 때문에 천년기념물 114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측백수립은 우리 신선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감천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5층 모전 석탑이 서 있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깎아 쌓은 이 탑에 극락세계를 꿈꾸며 층층이 쌓아 올린 정성이 그대로 포개져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언어를 고르고 다듬어 시를 쓰는 일과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모전 석탑은 재료의 특성상 파손이나 결실이 많아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5층 모전 석탑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건립 기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모전 석탑이란 전탑에서 석탑으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탑의 형태로 돌을 하나하나 벽돌처럼 다듬어 쌓은 탑입니다. 산해리 5층 모전 석탑은 2층 이상 몸돌에 돌을 돌출되게 내어 쌓아 띠를 형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영양 두들마을도 많은 학자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퇴계의 학문을 계승한 가람 이현일과 미람 이재, 근세의 의병대장을 지낸 나산 이현규, 그리고 항일 시인 이병각이 두들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병각 시인은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항일 시인인데요. 그의 작품은 일제 식민지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 오는 거리, 이 시비에 있는 가을밤, 뭐 이런 시와 수필, 평론 이런 다양한 문학 작품을 남겼던 아주 우리나라 시단의 육사와 더불어 항일 시인으로 알려진 시인입니다. 석계 고택은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석계 이시명과 정부인 장씨가 살던 집입니다. 정갈하고 소박한 모습의 고택입니다. 석계의 정부인 장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을 쓴 장계향입니다. 장계향 선생은 당대 여중 군자로 불릴 정도로 덕망이 높은 여성이었는데요. 오랫동안 가정에서 실제로 만들어 왔거나 외가에서 배운 조리법 100여 가지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음식 디미방을 만들었습니다. 음식 디미방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국수, 만두와 같은 주식을 비롯해 국, 찜, 전, 떡 등 반찬과 후식까지 140여 가지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돼 있습니다. 또한 재료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방법과 술을 빚는 50여 가지의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음식은 약식 동원 또는 식즉약이라고 하여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개념을 중시하는데요. 음식 디미방에서도 몸에 이로운 재료, 제철 재료를 사용해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게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책을 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위에 어르신들이 먹던 음식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전혀 사용을 안 했고, 현대인들은 이제 대체로 음식이 자극성이 있고 또 뭐 달든지 맵든지 뭐 어떤 자극성을 요구를 하는데, 음식 디미방 음식은 특징이 담백하고 먹으면 속이 편안한 게 특징입니다. 옛 조리법의 교본이자 지침서인 음식 디미방. 400여 년 전의 반가 음식을 오늘날 우리의 입맛에 맞게 재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를 급하게 익히지 않고 화학 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음식의 맛은 담백하고 개운합니다. 네 시간 이상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적으면 다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부어서 이제 오래 삶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삶고 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칼로 자르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뭐 찢어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제 고명을 얹어 먹으면은 소양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 정도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의 젖줄인 반변천은 이 지역 일대를 굽이쳐 흐르며 수많은 절경을 만들어냈는데요. 깎아지른 절벽의 풍광을 탄생시킨 이곳은
남이포입니다. 지명이 남이포인 이유는 조선 초기의 장군인 남이 장군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 서석지는 담양의 소세원, 완도의 세연정과 함께 조선의 3대 민가 정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마당 전체가 거의 연못인데요. 연못을 만들 때 땅속에서 나온 기괴한 형상의 돌을 서석이라 해 그대로 정원석으로 삼았습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해서 꾸민 게 아니라 주어진 자연을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어낸 아름다움입니다. 서석지는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과 선비의 지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구한말 항일 의병장이었던 벽산 김도현 선생은 왜군에 대항하기 위해 이곳에 검산성을 세웠습니다. 검산성은 벽산 선생이 개인 재산을 들여 구축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벽산 김도현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와 을사늑약 체결, 한일합병 등을 겪으며 의병 활동과 옥고를 반복했는데요. 이후에는 고향 땅에 돌아와 사립 영흥학교를 세워 후세를 위한 유경 사업에도 힘썼습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창기하셔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개인 사재를 털어서 검산성을 만들고 의병들을 훈련시켰으며 한일 합방 이후에 유시로서 절명시를 남기고 영해의 산수함 앞바다에 투신 순국하셨습니다. 온갖 고난에도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충심을 다한 벽산 김도현 선생. 그의 기계와 자취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영양 직영마을은 독립운동가 남자현 지사가 태어난 곳입니다. 여자 안중근,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남자현 지사. 영양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을미 의병 활동으로 남편을 잃은 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장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남자현 지사는 치마 속에 폭탄을 숨겨 일본 대사관에 들어가려다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면서도 단식 투쟁을 벌였던 그녀는 만 60세의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유언을 남긴 그녀는 마지막까지 불굴의 독립의지와 꺼지지 않는 민족애를 보여줬습니다. 타고난 열사의 의기와 문인의 짙은 피리가 온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경북 영양. 어떠한 순간에도 신념을 잃지 않았던 그들의 흔적을 따랐습니다. 시인의 마을에서 생명의 숲을 거닐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려봅니다.